시차가 나온 배경이 뭐였어? 별까지 뭘 알기 위해서? 거리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시차가 하나 더 썼지. 어떤 거 썼어? 별에? 달기를 썼었지. 이제 햇불이 우리한테 멀리 있냐, 촛불이 우리 눈앞에 있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도 했었지. 그리고 별의 색깔을 봤을 때 별의 색깔이 조금 고온인 것들은 파란색 또는 백색을 띄었고 저온인 건 빨간색을 띄었지. 그 정도 했었어. 이건 우주의 건데 우주 중에서도 우리 은하를 먼저 할 거야. 우리 은하는 뭘 우리 은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를 가지고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거든. 우리 은하는 태양계를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해. 오케이. 자, 그리고 은하라는 말 자체는 뭘 은하라고 하냐면은 별, 성운, 성간 물질들. 지금 우리가 여기 아는 건 별밖에 없지. 성간 물질 아직 안 배웠지. 이거 이따가 먼저 배울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총 집합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집단을 은하라고 해. 그리고 여기서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고, 근처에 다른 은하 뭐 있어? 그렇지, 안드로메다 있지. 이거 말고도 안드로메다 은하도 있어. 근데 이 은하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은하거든. 우리 은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레코드판이나 CD 이런 거 본 적 있니? CD를 너가 예를 들어서 CD가 이렇게 생겼어. CD 판때기 생겼잖아. CD를 우리가 이렇게 관측할 때랑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측할 때랑 모양이 다르지. 그치? CD를 옆에서 본 모습이랑 위에서 본 모습이 다르는데 우리나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우리 UFO 알아? UFO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이게 옆에서 본 그야 옆에서 관측했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가 살짝 볼록하고 이렇게 생겼어. 좀 크게 그려.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거를 위에서 보잖아. 그러면은 가운데 이렇게 뭐 어떻게 해줄까? 이만한 막대가 있고 그거를 나선이 둘러싸고 있는 형식처럼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얘를 어떻게 생겼는지. 얘를 이렇게 뒤집어보면 얘를 이렇게 90도 돌려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위에서 보는 게. 됐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자세한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이름이 뭐고 이 부분은 이름이 뭐고 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바깥 공간 이름 뭐고는 이따가 배울 거고, 일단 뭘 볼 거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서 태양계 위치를 찾을 거야. 태양계 위치는 이쯤 있어요. 내리면은 이쯤.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졌냐면은 여기가 중심을 쳤을 때 약 8,500 파섹 떨어졌는데 이거를 단위를 바꿀 수도 있거든. 왜 우리가 1km는 얼마야? 오케이, 1000m. 그러면 미터와 미터가 동일한 단위라고 치고 여기 km라는 거는 1 곱하기 k라고 써도 돼, 안 돼? 돼. 근데 그러면 미터 지워버리면 1 곱하기 k가 1000이잖아. 그럼 k라는 애가 의미하는 거가 뭐야? k가 1000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쓰냐면 무게에서 쓰거든요. 킬로그램이랑 그램 있잖아. 킬로그램은 몇 그램이야?
1000이라는 숫자를 K라고 우리가 정하는 거야. 이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K라는 숫자를 1000으로 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8. 이거는 8500이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8.5 곱하기 1000이지.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되지. 그럼 여기 다시 뭘로 쓸 수 있어? 8,500파섹 말고도 8.5 킬로파섹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자, 그럼 여기 전체부터 여기 전체까지 전체 지름은 얼마나 되냐면은 약 3만 파섹, 즉 30킬로파섹이라고도 쓸 수 있어. 어차피 같은 말이야. 만 그램이나 10kg이나 똑같은 거잖아. 그런 거고요. 1파섹이 몇 광년이라 했었어? 어제 살짝 다뤘었는데 3.26 광년 정도 된다고 했었어. 그러면은 여기가 3만이면은 3.26에 3만을 곱하면 약 몇 광년 정도 되냐면은 여기는 약 10만 광년. 이체적도로 10만 년을 살려야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여기 위에는 8.5니까 약 38, 24, 25,000? 여기도 3만 광년 좀 안 돼. 그치, 여기도 3만 광년. 3만 광년. 8.5 곱하기 3.26 대충 해보면 3만 정도 나오잖아. 8, 3이 24니까 그것보다 훨씬 크겠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3만 광년, 10만 광년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보통 원반 모양이라고 해요. 옆에서 본 거는 원반 모양이라고 해요. 어떤 원반 모양?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가운데에는 여기가 막대가 있고요. 이걸 막대 구조라고 해요. 막대 구조라고 하고요. 여기 감겨있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거 나선 모양이잖아. 그래서 얘를 나선 팔이라고 그래. 혹시 나루토 보니? 본 적 없어? 한 번도? 나선만 들어본 적 없어? 나선만이라고 이렇게 에너지 팔을 쏘는 게 있거든? 근데 이걸 빙글빙글 돌려. 빙글빙글 돌리잖아. 나선이란 말이야 자체가.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에너지 팔을 쏘는 거지. 아니 생각 다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이렇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싶어서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너네랑 나랑 세대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쉽진 않다. 아무튼 그래서 나선팔에 있고요. 우리 은하의 위치는 나선팔의 위치에 있어. 이제 이쪽이면 나선팔이 아닌데 여기에 있으니까 나선팔이겠지. 여기가 지금 나선팔 부분이야. 이해했어? 여기 지금 이쪽 부분이 나선팔 부분이고 여기가 막대 부분이 되겠지. 이해됐나요? 자, 이거를 더 뭐라 해야 되지? 사플 자체에서는 더 많이 다루겠지 맞는데 다른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는 교재들이 있어서 살짝만 설명 더 할게. 얘를 가져와가지고 이런 UFO 모양, 원반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나선팔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나선팔, 여기도 나선팔이에요. 자, 가운데 막대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른 데보다 좀 더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잖아. 얘를 팽대부라 그래. 나선팔, 그리고 여기 팽대부라 그래. 그리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여기가 지름이면은 여기도 지름이잖아. 그렇지? 이만한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머지 공간을 헤일로라고 그래. 헤일로. 나선팔과 팽대부 헤일로에 대해서 대충 알았지. 그러면은 이따가는 이 나선팔 팽대부 헤일로에 뭐가 있는지를 탐사를 할 거거든. 근데 지금은 넘어가고요. 은하수를 봐야 돼. 만약에 지금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지금 막대구도 나선팔에는 지금 뭐들이 있는 거야? 별, 성운, 성난, 성간 물질 이런 게 있거든.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여기에 많이 뭉쳐 있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 헤일로 쪽에는 물질들이 이렇게 많이 없단 말이야. 나선팔 팽대구 쪽에 별이나 이런 물질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방위 모양으로 그냥 대충 방위가 이렇게 딱 섰을 때 어느 쪽을 봐야 별이 잘 보일까? 그치. 동쪽을 봐야 별이 잘 보여. 이쪽을 봐야 별이 잘 보인다는 거는 그때 태양은 어디 있다는 거야? 우리 기준 동쪽에 있다는 거야? 서쪽에 있다는 거야? 그치. 서쪽에 있어야 우리가 밤하늘로 동쪽으로 관측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동쪽 서쪽은 그냥 뭐냐 까먹어도 돼. 왜냐면은 사실 이 동쪽 서쪽이랑 말이 정확히 안 맞아요. 지금 이거 그 회전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왜 동쪽 서쪽을 그런 얘기를 왜 했냐? 그냥 여기서 어느 쪽을 왼쪽 오른쪽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동쪽 서쪽은 까먹어도 돼요. 아무튼 이쪽 중심부 쪽을 봐야 우리가 별들을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럼 태양은 그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거는 하루 만에 바뀌어 아니면 계절에 따라 바뀌는 거야? 아니죠. 계절에 따라 바뀌는 거죠. 왜냐면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은하수가 바뀌는 게 은하수가 보이고 어떤 날 그 다음 날은 안 보이고 다시 그 다음 날은 보이고 이게 아니라 6개월을 아니 1년을 주기로 계절이 바뀌잖아. 그럼 우리는 어느 시즌 동안 잘 볼 수 있는 거야. 그 계절이 언제냐면요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태양보다 더 은하 중심부에 치우쳐져 있어서 태양이 졌을 때, 태양이 안 보일 때 밤하늘에서 은하수를 더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름에 은하수가 잘 관측된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궁수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궁수자리 부근에서 은하수가 잘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궁수자리. 반대로 겨울에는 잘 안 보이는데 겨울에는 궁수자리 정반대가 혹시 뭔지 아니? 함수자리예요. 그래서 겨울 함수자리에는 잘 안 보이고 여름 궁수자리에서는 잘 보여. 이것까지는 알아볼 필요 없는데 이거를 헷갈리게 하는 선들이 많이 나와. 근데 우리가 만약에 궁수자리 외워놓잖아? 그러면 황수자리에서 잘 보인다 이런 말 당연히 거짓말인 걸 알겠지. 그러니까 바로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기억이 안 난다 하면 겨울이 뭐였지? 겨울 황소자리 하면은 알아낼 수 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은하수는 이렇게 찾고요. 자, 좀 여기서 하는 거니? 여기까지 해서 질문. 우리 은하 파트에서 질문 없어? 궁금한 거라도 모르는 거 말고 궁금한 거라도 없어? 궁금한 것도 쌤이 아는 선에서 다 답해줄 수 있는. 헤일로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이따 할 거지만 헤일로에도 별이 조금씩 분포해 있어요. 헤일로에도 이제 조금씩 분포했는데 헤일로에 있는 애들이랑 팽대부에 있는 애들이랑 성질이 비슷하고 나선팔은 조금 성질이 달라요. 그거를 이따가 반기들 성간물질 하면서 성간하면서 할 거야. 또 어서 넘어갈게. 내가 칠판에 커서 좋다. 쌤이 살짝 서러운 게 지구과학 이 선택자가 많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내부잖아. 큰 강의실이 3개란 말이야. 그러면 한 사람한테 작은 강의를 써야 돼. 또 쌤이 지구 선택하는 사람 줄 알고서 짜겠네. 볼 수 있지. 누구나 써야 되면 그렇게 써야지. 자, 우리나라를 이루는 천체들이 있거든. 여기서 지금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야. 얘네 갖고 와가지고 얘는 우리 은하를 이루는 천체라고 해요. 뭐 천체? 뭐 우리 은하 알고 이루다 알고 천체는 뭐 하늘천이니까 하늘에 있는 물체 할 때 하늘에 있는 물체를 천체라고 하겠죠. 뭐 태양도 천체가 될 수 있고 달도 천체가 될 수 있고 행성도 행성, 소행성, 외소행성,
해성, 유성 다 전체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성난 물질부터 할 건데 성난 물질이 뭐냐면 별과 별 사이에 떠다니는 물질들을 성난 물질이라고 해요. 가스도 있고요, 티끌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먼지 같은 것들, 가스나 티끌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가스가 많아요. 기체로 된 가스, 그리고 뭐 티끌이나 얼음, 조각 뭐 이런 게 있겠죠. ETC는 기타 등등이라는 소리야. 자, 가스는 그러면 무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냐? 수소가 있고요, 헬륨이 거의 대부분이야. 수소랑 헬륨이 이 가스에서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근데 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H로 존재하지 않고 뭐로 존재하냐면 H2 상태로 존재를 하거든. 혹시 화학 이거 이 파트는 안 배웠지? 했어? 분자 결합 이런 거 했어?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걸 알아듣기 쉽겠구나. 수소는 H2 상태로 존재하고 헬륨은 He 상태로 존재하잖아. 왜냐면 헬륨은 비활성 기체라서 얘는 일족이라서 다른 누군가랑 결합을 해줘야 되죠. 원자과 전달을 맞추기 위해. 여기까지 됐나? 오케이. 얘는 원자과 전달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는 2로 결합을 하고 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난 물질은 보통 가스가 제일 많고 그 중에서도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아. 그래서 결국 성난 물질로 뭘 만드냐면 나중에 얘가 별을 만들거든. 그러면은 얘가 가진 물질들도 별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제일 많다고?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다고. 그러면 나중에 누가 제일 많아질까요? 그래도 당연히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아지겠지. 이제 우리가 레고를 조립하는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블럭인데 빨간색 블럭이 제일 많아. 그리고 내가 가진 레고를 다 만들어서 해적선을 만들었어. 그럼 무슨 색 해적선이 나올 거야? 빨간색 해적선이 나겠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레고 좋아해? 어떤 거 좋아해? 레고에도 뭐 종류 같은 거 있잖아. 뭐 레고 테크닉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레고 이런 것도. 스팀. 스팀? 네. 스팀이 뭐야? 스피드 챔피언이라. 아, 그러면 뭐 레이싱카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그다음 성운을 가면 성운. 그치, 맞아. 레고는 그래도 세대를 가리지 않는 거. 하나 말할 것처럼. 자, 성운은 뭐냐면은 이 성장 물질이 되게 많이 모인 걸 얘기하거든. 우리도 그냥 가스가 예를 들어서 가스가 만약에 많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좀 텅 빈 공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겠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밖에 봤을 때 만약에 미세먼지가 없어. 어차피 티끌이니까 먼지일 거 아니야. 아니, 밖에 왔는데 오늘 화창해. 그럼 먼지가 없구나라고 느끼지. 근데 뿌예. 그러면은 먼지가 많다고 느낄 수 있지. 이렇게 성운은 성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거기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봤을 때 거기가 오히려 좀 밝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어둡게 보일 수도 있고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안개가 쫙 깔렸어. 안개 깔리면 일반적으로 좀 어둡겠지. 안개가 이렇게 싹 깔렸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안개 속에서 어떤 라이트를 켰어. 그러면 그 라이트를 킨 쪽만 빛나 아니면 안개가 전체적으로 빛나? 맞아. 안개가 전체적으로 빛나.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안개가 딱 꼈는데 햇빛이 딱 비쳐. 그러면 햇빛이 반사돼가지고 우리한테 오면서 밝게 보여? 좀 어둡게 보여? 밝게 보여. 그리고 어떤 날은 안개가 너무 짙어. 그래서 안개 뒤에 안개가 안 짙어도 되겠다. 안개가 너무 많이 꼈어. 그래서 우리 뒤에서 누가 불을 켰는데 얘가 안개에 부딪혀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 불빛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거든. 안개 안에서 우리가 불을 켰을 때 안개 전체가 빛나 보이는 현상이 있고 안개 밖에서 다른 빛이 들어왔는데 그 다른 빛을 안개가 우리한테 더 밝게 보이게 한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안개 뒤에서 누가 빛을 쐈는데 그 빛이 안개 가로막혀서 안 보이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면 좀 괜찮더라고. 봅시다 하나하나. 제일 먼저
안개 안에서 킨 불은 뭐냐면요, 방출성운이라고 해요. 성은 뭐 성간 물질이 모여가지고 구름처럼 보이는 거. 뭐 구름이 하늘 위에 있으면 구름이고 땅에 있으면 안개랑 거의 비슷한 거 알지? 자, 방출 성운 같은 거는 어떠한 느낌이냐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디서 해야 되지? 여기 성간 물질이 있고 가운데 별이 있어. 혹시 가운데가 아니어도, 자 그러면 별이 뭘 내? 별빛을 내겠지. 별빛을 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별 자체를 관측할 수 없는데 여기 전체, 여기 성운 자체도 빛이 난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여기가 전체적으로 빛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빛을 인식하냐면 주로 빨간색 빛을 인식해요. 우리 입장에 보기에는 성운이 빛을 내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성운 자체는 뭐냐면은 지금 빛을 내지 못해. 왜냐면 빛을 내려면 얘네가 모여가지고 아주 고에너지가 되어야, 별 상태까지 되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해봤자 아까 말한 그 안개 덩어리밖에 안 된단 말이야. 먼지 덩어리야. 먼지 가스 덩어리라서 성운 자체는 항상 먼지나 가스 덩어리뿐이라서 빛을 스스로 못 내. 절대 못 내. 물론 얘가 나중에 뭐 성운이 별로 진화됐으니까 성간 물질이 별을 만드는데 그 중간에 성운 반응을 한번 거치거든. 성간 물질이 성운이 됐다가 이제 성간 물질이 많아져야 성운이 되잖아. 많아졌다가 어느 한 지점을 기준으로 모여. 그러면 그때부터는 빛을 낼 수 있는데 그냥 성운 상태로만 있을 때는 아직 별이 되기 전에는 얘네는 빛을 못 내요. 그래서 얘를 스스로 못 내요. 방출성운에서 그 성운 내부에 있는 별에 의해서 그 얘네들이 달궈져서 빛이 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얘네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고 미안하다. 아니 빛을 스스로 못 내. 스스로 못 내는 거는 좀 지웁시다. 이게 5개념이 줄게요. 스스로 못 낸다기보다 이 별에 의해서 에너지에서 얘네가 가열이 되면은 그때부터 성운이 빛이 낼 수 있어요. 성운이 빛나네. 가열된 다음에 빛 방출이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정리를 할게. 방출 성운은 이제 성운 내부에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내는 빛과 에너지와 온도가 있을 거냐. 그걸 흡수해가지고 성운이 가열돼가지고 스스로 빛을 내는 거를 방출 성운이라고 해요. 이게 낫겠다. 이게 낫다. 얘는 빨간색 빛으로 나오는 건 맞아. 두 번째 누가 있냐면은 반사성운이 있어요. 자, 여기는 성운이 이렇게 쓰면은 별이 이런 데 있어. 이런 데 있어가지고 별빛이 이렇게 나와. 별빛. 자, 그러면은 얘네가 성간 물질이 주위 별빛이 여기에만 별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별이 나오거든. 근데 얘네가 여기 갔다가 부딪혀요. 여기에 입자들이 많으니까. 빛도 가다가 어떤 입자들이 맞으면 이제 굴절되고 산란되거든. 그거를 굴절이랑 산란이라고 해. 빛이 가다가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경로가 꺾이는 거를 굴절과 산란이라고 하는데, 굴절과 산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굴절과 산란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게 일출일몰이랑 일출일몰의 케이스와 어떠한 예시가 또 있냐면은 하늘이 왜 파란색일까 생각해봤어? 구름이 왜 하얀색일까?
산란의 종류도 너무 고만해. 레일리 산란이랑 미 산란이라는 게 있거든. 그냥 그러면 걔는 지금 뭐 구름이 흰색인 까닭이랑 하늘이 파란색인 까닭. 자, 일출이랑 일몰시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됐고 태양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렇지. 지구에는 뭐가 있어? 대기층이 있지. 이렇게 되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뭘 해? 자전하면서 태양이 이렇게 온다고 치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통과하는 대기층은 두께가 얼마냐면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예요. 여기서 통과하는 대기층은 두께가 이 정도예요. 뭐가 더 길어? 일출 일몰시에 우리가 사이드에서 볼 때가 더 크단 말이야. 그 깊이가 깊단 말이야. 이거를 이 대기층 깊이가 깊잖아. 이거를 뭐 광학적 깊이, 옵티컬 뎁스라고 하는데 뭐까지 할 필요 없고 이 길이가 길면은 우리 대기 중에 있는 분자와 충돌의 수가 많아져요. 대기 분자와 공기 분자와 충돌하는 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빛이 많이 꺾인다, 적게 꺾인다? 많이 꺾인다. 그러면은 꺾이면 꺾일수록 에너지를 잃거든. 그래서 일출이랑 일몰시에는 우리가 맨눈으로 해를 봐도 괜찮아, 안 돼? 괜찮아. 그때는 잘 보여. 그때는 특히 일몰 때는 우리가 살짝 앵두처럼 보이잖아. 왜냐면 우리는 일출보다 일몰을 더 많이 보죠. 일출 때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몰을 볼 때 그때는 그냥 우리가 맨눈으로 봐도 된단 말이야. 왜냐면 얘가 오면서 대기자들을 부딪혀서 산란도 많이 되고 굴절도 많이 돼서 에너지가 많이 손실되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우리가 12시에 눈을 이렇게 보면은 3초 보면은 앞이 이렇게 되지. 눈이 아프지. 왜? 얘네가 얼마 통과해가지고 바로 우리 눈을 부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직 세요. 얘는 그 굴절 적게 일어나는 거고 얘는 굴절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나중에 너가 대학 가면 뭘 배우냐면 그러면 얼마만큼 빛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배운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이만큼 높이가 있잖아. 이건 대기층의 높이랑 거의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 이 높이만 보여주면 되겠지. 대기층의 높이는 이거잖아. 그치? 이거에다가 이 삼각형 있지. 이 삼각형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뭐 삼각형의 법칙 이런 게 배우거든요. 그 삼각형 법칙을 이용해서 얼마큼 줄어들었는지 이런 걸 알아. 이런 거를 이제 전부 이거 소광이라고 하는데 소는 사라질 소거든. 빛광, 빛이 사라지는 정도를 우리가 이걸 측정을 해요. 아무튼 나중에 뭐 관심 있으면 정보쪽에 관심 있으면 저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출 일몰했고요. 구름이 흰색이고 하늘이 파란색인 까닭은 방금 말했듯이 하늘은 이제 구름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물입자로 이루어졌지. 그치? 하늘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공기입자로 이루어졌지. 물입자랑 공기입자 중에 수증기입자랑 대기입자 중에 뭐가 더 클까? 수증기입자가 훨씬 크겠죠. 입자가 큰 곳에서 일어나는 산란이랑 입자가 작은 곳에서 일어나는 산란이 달라. 그래서 얘네들이 빛이 꺾이고 뭐 산란되고 굴절되고 산란되고 이러면서 구름은 흰색을 띠게 하고 하늘은 파란색을 띠게 해. 그래서 구름도 두꺼운 구름이랑 얇은 구름이랑 색깔이 흰색이랑 회색으로 좀 차이 나잖아. 그런 것도 그런 까닭이에요. 산란이 얼마나 잘 일어나냐, 어떻게 일어나냐, 그리고 산란 깊이가 또 얼마나 되냐. 그렇습니다. 아무튼 산란이랑 굴절은 그런 얘기였고요. 참 나쁜 버릇인데 막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면 자꾸 상처로 빠지니까. 그런 시간이 넉넉하니까. 그래요. 반사성은 여기 들어온 빛이 굴절돼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얘는 어떤 색으로 보이냐면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냥 우리 눈에 파란색으로 얹혀. 마지막에는 이제 암흑성운이라고. 자, 별이 뒤에 있고 별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성운이죠. 근데 뒤에서 오는 빛이 뭐가 돼? 가로막혀가지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우리 눈은 빛을 인식해야 그때부터 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보여.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별빛이 안 보여. 그럼 우리는 반대로 여기를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은 밤하늘이 이렇게 있는데 밤하늘에서 이 부분이 까맣게 보여. 이 부분이 엄청 까맣게 보이고 나머지 별들 뭐 이거 빨간색은 저온 애들이겠지? 파란색은 고온 애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까매서 까맣게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여기 뒤에도 암성 뒤에도 별들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뭐 여기 이거 하나 그랬지만 사실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엄청 뒤로 그 뒤에 엄청 많겠지. 우주는 엄청 넓으니까. 그런데도 여기 뒤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암성은 우리가 관측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뒤에 있는 별을 별빛을 차단시켜가지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걸 암성이라고 합니다. 반주선은 반사성은 암성은 같나요? 그 얘기 해줄까 말까? 여기를 좀 시간있으니까 조금 괜찮을까요? 빛이 방출되는 기작이 뭔지 아냐? 빛이 방출되는 기작. 아니, 기작이라는 게 원리 이런 뜻이야. 빛이 방출되는 원리. 자, 여기에는 보통 뭐가 나타 있었어? 수소나 헬륨이, 그치? 수소와 헬륨이 나타 있었지. 수소는 어떻게 생겼어? 양성자 하나에 양성자 전자 뺐나? 안 배웠어. 이제 수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양성자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전자 하나가 붙은 거야. 근데 이걸 안 했는데 원자과 전자를 했고 양성자 중성자인 줄 알았다고? 그건 아니다고. 아무튼 수소는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서 누가 에너지를 받냐면 이 전자라는 친구가 얘가 전자야. 전자라는 친구가 에너지를 받아. 자, 그러면 얘가 전자라는 친구가 에너지를 받으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궤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얘가 에너지를 지금 여기가 제일 안정한 상태야. 에너지가 제일 없는 상태. 에너지를 받으면은 여기 위로 올라와요.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와. 얘가 에너지 받으면 위로 올라와. 그리고 에너지 더 받으면 그 위로 한 번 더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얘가 에너지를 받았다가 이제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가 많으니까. 지금 에너지가 많다는 것 자체가 불안정하다라고도 말을 하거든. 에너지가 없다는 건 안정하다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 근데 지금 어때? 불안정하다. 위에 있으니까, 높은 데 있으니까 얘가 떨어져야겠지. 얘가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를 라이먼이라고 라이먼이던가 기억적인 거 사실 화학부가 전공했는데 아무튼 세 번째로 두 번째로 떨어져요. 이러면서 뭘 방출해? 지금 에너지 흡수해가지고 얘가 올라가서 떨어지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든. 이때 빛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H알파선이라고. H알파선. 여기에 사프렌 없어. 근데 여기에 너희들을 알기 위해서 필기해 놓은 걸 보니까 이거를 좀 다뤄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가열했다는 건 에너지를 받았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열이에요. 가열이고 에너지를 보통 이동을 많이 써. E 흡수 하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가 뭐야? 빛 방출. 여기는 에너지 방출. 흡수했으면 방출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올라갔다가 에너지 흡수해서 가열되어서 올라갔다가 빛을 방출하면서 에너지 방출하면 내가 떨어진다. 이 정도.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성단으로 봅시다. 자, 성운까지는 질문. 오케이.
자, 우리가 성단을 뭘 성단이라고 하냐면 보통 단은 뭘 단이라고 하냐면 어떤 집합체를 단이라고 하거든. 뭐 사단 그 뭐 사단이 나와서 할 때 사단 말고 누구 사단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 크루 영어로 말하는 거 사실 크루 느낌 어떤 사단. 그러니까 뭐 입주탑 사단 하면은 그냥 입주탑 원들을 모여가지고 입주탑 사단이라고도 말하고 또 단자가 들어가는 거 있을까? 공연단 공연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연단. 또 뭐 있지? 갑자기 생각하라니까 생각이 안 나네. 군단, 그치 군단 사단 할 때도 다 모인단 그 모인다라는 그 단자를 쓰겠지. 집합이라는 단자를 쓰겠지. 자 그럼 얘는 성단은 뭐냐면은 결국 별들의 집합이에요. 근데 어떤 별들이냐면 성질이 비슷한 별들이에요. 왜 군단 사단도 그런 군인들의 모임이잖아. 공연단도 공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럼 성단도 별들의 모임인데 별들의 성질이 너무 다른 애들끼리는 모이지 않아 보통. 얘는 성질이 비슷한 별들의 모임이야. 그러면 여기서 의문 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럼 별의 성질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별의 성질에 뭐가 있을까? 그냥 생각하는 거 크기도 있을 거고요. 크기, 나이, 온도 뭐 한 정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근데 크기와 온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가 같으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겨야 돼? 같이 생겨야 돼. 그래서 이제 성단을 이루는 별들의 나이 별들은 보통 동생성됐다고 얘기를 해요. 같이 생성됐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은 게 나이가 같으면 일반적으로 같은 성단 내 별들은 동일식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생성되었다 라고 말해요. 됐네? 자 여기는 그래서 모임 또는 여기서 지금 사프에서는 모이라고 하는데 그냥 모임이랑 그냥 자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구상 성단을 했고 하나는 상계 성단을 했어. 이걸 좀 볼게요. 자 구상 성단은 어떻게 했냐면은 공구자의 이제 모양의 그 상이거든. 우리가 뭐 그런 거잖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래 맞죠. 그래서 보통 우리 관상이라는 거는 얼굴의 모양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너 관상 안 받니? 그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공 모양이거든요. 공 모양. 공 어떻게 생겼어? 이제 우리가 구형이라고 그러죠. 구형 이렇게 지구 모양 이렇게 동그랗게 뭐 농구공, 야구공, 배구공 다 이렇게 생겼죠. 그렇다고 해서 럭비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모양 상계는 뭐냐면 보통 흩뿌려져 있는 걸 상계되었다라고 하거든. 얘는 그 흩뿌려졌다의 뜻이라서 얘는 불규칙해요 모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쌀알 같은 걸 들고 있다 진짜 얘를 흩뿌렸어. 그럼 뿌릴 때마다 모양이 좀 어때? 다르지? 동일하지 않지? 대신 공은 내가 공을 잡고 있다가 굴렸어. 여기 있던 공이랑 저기 있던 공이랑 모양이 어때? 비슷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모양이 공 모양이고 여기는 좀 불규칙적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리고 얘네는 개수, 수밀도 얘는 어떤 거는 조금 반대 수만에서 수십만 상계 성단은 그것보다 좀 적어요. 수천에서 수만. 정도. 자 그리고 모양 개수 했으면은 이제 뭐 봐야 되냐면 나이를 봐야겠죠. 얘는 많아요.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고 우리는 보통 그래서 많다 하는데 지금 뭘 쓰냐면 늙은 별 많아요. 얘는 주로 젊은 별이 많아요.
이런 차이가 또 있고요. 이제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별의 진화 단계에서 별은 태어났을 때가 제일 온도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온도를 따지면은 그냥 늙었으니까 저온의 별이 많아. 근데 우리 저온의 별은 무슨 색을 띈다 했어 어제? 그렇지, 붉은색. 그래서 구상성은 어떻게 보여? 이 저온의 별, 붉은 별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붉게 보여요. 그럼 상계성단은 고온의 별이겠죠, 당연히? 고온의 별은 무슨 색을 띈다 했어? 청색을 띈다 했죠. 이거는 지금 3개죠? 여기까지 가고 분포도까지만 하고 상계성단 나오면 되겠다. 분포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 얘는 우리 은하에 막대와 헤일로에 많아요. 헤일로에 많다기보다 헤일로에 조금 있어요. 막대 부분에 많고요. 여기는 어디 있냐면 나선팔에 주로 많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게 그냥 기본 단위고, 이제 조금 더 심화로 가면은 별을 만드는 건 뭐라 그랬어? 성난 물질이라고 그랬지. 수소와 헬륨을 포함해서 성난 물질이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 얘네는 늙은 애들이 많다는 거는 지금 새로 태어나고 있다는 소리야, 안 태어나고 있다는 소리야? 그치, 여기는 많이 태어나고 있다는 소리야, 안 태어나고 있다는 소리야? 많이 태어나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많이 안 태어나고 있고 여기는 많이 태어나고 있대. 성난 물질은 어디에 많은 거야? 그치, 상대 성난에 성난 물질이 많아. 신기하네. 성난 물질이 많아요. 조금만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은하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팽대부가 이렇게 있고 지금 원반 있고 팽대부가 이렇게 있다 쳤어. 자, 이 팽대부에 빨간색이 상계성단이야? 아니 부상성단이야? 부상성단이 많고요. 얘네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 헤일로. 이 헤일로에도 부상성단이 이렇게 조금씩 분포하고 있어. 자,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또 알 수 있냐면은 막대와 헤일로에는 뭐가 많이 없구나? 성간물질이, 그치? 성간물질이 적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나선팔에는 성간물질이 성간물질이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까지 알면 좋은 게 별 탄생은 여기는 드물고 여기는 활발하다라고 해요. 나선팔에는 이제 젊은 상계성간 애들이 많아요. 밖에도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물질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별이 수명을 다하고 이제 터지면은 그 성난 물질을 바탕으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거든. 새로운 별이. 그러니까 여기는 별 탄생이 없다, 별 탄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보통 지구과학에서는 단 하나의, 그렇잖아, 물리는 항상 똑같은 결과가 도출이 되잖아. 지구과학에서는 단 하나의 이제 예외 케이스만 있어도 절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절대가 아닌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상계성단이 생긴 지 이제 10일만 많이 지나면 부상성단이 될 수 있겠다. 성단? 성단의 진화? 은하의 진화는 안 되는 거 맞는데 성단의 진화는 성단의 진화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문제 나온 것도 없어가지고 쌤이 다 체크는 안 해봤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어서 봐봐야 돼요. 또? 없어? 그러면 쉬었다가 뒤에 구분합시다.
뒤에 부분은 쉬워. 여기가 외울 게 조금 많아서 그렇지. 뒤에 부분은 쉬워. 외부 운하부터 봅시다. 외부 운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운하 밖에 있는 천체들이 전부 외부 운하라고 하겠지. 우리 운하면 우리 운하고 나머지를 외부 운하라고 하겠지. 이거는 우리 은하가 아닌 천체들. 근데 우리가 외부 은하들을 관측을 해봤단 말이야.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의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후퇴라고 하고 있거든. 후퇴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소리야. 천체들이 대부분이 멀어지는 중이다. 자, 근데 멀어진다는 게 천체가 스스로 움직여서 멀어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와 뭐가 문제냐면은 그 공간 자체가 지금 너와 내가 이렇게 있는데 너와 내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 그게 내가 직접 뒤로 가서가 아니라 너랑 내 사이의 공간 자체가 멀어지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하거든. 이게 무슨 결론에 다다랐냐면은 천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난다는 건 즉 팽창한다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래서 천체 하나하나가 커지는 게 아니라 천체 하나하나는 그 크기도 불변이고 크기도 거의 변하지 않고 비슷한데 그 천체와 천체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얘네가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요. 빅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빅뱅 우주론. 자,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게. 현재에서 우리가 미래를 가면서 더 커질 걸 알아. 그럼 반대로 지금 거기서 과거로 가면은 어느 순간 한 점이었을 때가 있었겠지. 그거를 시작이라고 하고, 그거를 거기서 맨 처음에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빅뱅이라고 하고, 이게 몇 년이면 약 138억 년 전이야.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얼마나 걸린 거야? 138억 년 걸린 거야. 그래서 현재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빅뱅 우주론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처음에는 이걸 놀리려고 한 거였거든. 이제 빅뱅 우주론 말고도 다른 식으로 말하는 우주론이 되게 많았었어. 우주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또는 이렇게 커지긴 하지만은 이제 우주의 그 구성 물질들은 거의 일정하다.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우주론들이 있었는데 이 우주론, 이 대폭발 우주론을 얘기한 사람의 반대파가 그러면 너네는 뭐 한점에서 처음 하고 터졌으니까 뭐 빅뱅이냐 이게 우리식으로는 뭐 큰 쾅 뭐 이런 우주론이냐 이런 식으로 놀렸단 말이야. 근데 진짜 직역하면 그거잖아. 뱅이 쾅 뭐 이런 의성어니까 큰 쾅이냐라고 해서 놀렸는데 결국 나중에 후대에 큰 쾅 우주론이 된 거야. 한국어로 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빅뱅이란 말이 되게 놀리려고 지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거를 굳어져 버렸다. 조금 아이러니한. 그래서 우주에는 지금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물질과 에너지가 있겠지. 여기에도 얘와 똑같은 양의 물질과 에너지가 있겠지. 얘네들을 모아서 한 점에다 뭉치면 여기도 물질과 에너지가 있겠지. 그치? 이 물질과 에너지의 양은 항상 동일하거든. 여기서나 항상 동일하단 말이야. 동일하다고 하는데 이 물질들이 한 점에 뭉쳤을 때 아주 고온 고밀도겠지. 고온과 고밀도. 이 고온 고밀도의 한정에서
폭발로 시작된 걸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한 딱 여기까지만 보여요. 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또 뭐가 나오냐면 과거 우주는 우리보다 현재보다 온도가 높았거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감소하고 있어. 여기는 온도가 최대였어.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네. 아주 자극적이었고 뭐가 있었나? 그거였네. 우주가 팽창할 때 어느 한 특정한 중심이 없거든. 우주는 그냥 다 퍼지고 있어서 한 중심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있고 은하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치자. 자 여기서 여기의 길이가 뭐 110파세기라 치고 10파세기라 치고 10파세기라 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가 가만히 있고 얘는 10파세기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얘는 20파세기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동안을 가야 되거든. 자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그대로 있고 얘가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우리를 기준으로 얘가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얘를 기준으로 얘가 멀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팽창한 우주에서 중심은 없어요. 어디 한 점을 중심으로 팽창하고 있다 이런 게 없어. 모든 부분이 팽창하고 있다. 이해했어?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우주 탐사가 있는데 우주 탐사는 이제 외우기만 하면 돼가지고 우주 탐사의 시발점이 뭐였게? 욕한 거 아니다? 냉전. 냉전 맞아. 이제 살짝 슬프게도 거의 많은 과학기술의 진보는 전쟁 때문에 이루어졌거든. 이제 냉전에서 뭐가 중요해? 얘네 둘 다 핵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핵을 우리가 직접 포장해서 들고 간 다음에 성심당 빵 주지 이렇게 이거 핵이야라고 할 거야? 아니면은 비행기에 띄워가지고 떨굴 거야? 그치, 당연히 띄워가지고 떨궈야겠지. 그건데 그러려면은 그 하늘에 대한 영향력, 이제 군사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제공권을 배워. 제공권이 중요해졌어. 제공권이 중요해졌단 말이야. 왜냐면은 그 일본에다 핵을 두 번 쏠 때도 우리가 그때 에놀라 게이라는 전투기에 실어가지고 떨어뜨렸거든. 하늘에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공권이 더 중요해졌는데 제공권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우주까지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는 거기 가면은 전투기 타고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레이더가 있잖아. 격추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미사일을 그때는 뭐 미사일 이런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으니까 일단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하늘에서 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공위성이면 날아가가지고 우리가 어디 위에 안착시킨다는 거잖아. 그럼 그거 자체가 뭐야? 여기에다가 인공위성에다가 위에 핵탄두만 내면 그게 미사일이잖아. 그래서 우주 탐사는 미사일 또는 로켓 기술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어요. 그 전까지 뭐 했냐면은 전투기가 가가지고 폭탄 싣고 가지고 폭탄 따다다당 떨어뜨렸어요. 근데 미사일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버튼 하나 딸깍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퓨 날아가지. 그래서 미사일과 로켓 기술이 증가했고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건 소련이거든. 냉전 자체가 소련 대 미국이었잖아. 소련이 1960년에 스푸트니크 1호를 봤어요. 스푸트니크를 발사를 성공해. 이제 그걸 보자마자 이제 미국은 그게 비상사태인 거지. 당연히 이제 쟤네가 우리한테 맘만 먹으면은 미사일 쏴가지고 백악관에 핵을 떨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바로 미국이 박차를 따요. 그래서 진짜
3년 만에 3년 만에 만들어내. 1963년에 57. 다르냐? 아, 교과도 분명히 다르구나. 이거 1957년이라고 나오네. 조금씩 다르네요. 1957년 스푸트니크 이거는 57년 같아. 그리고 1969년 69년에 누굴 보내냐면 얘네가 아폴로 11호에 사람을 보내. 누가 갔을까? 달 착륙한 사람? 닐 암스트롱이 갔겠죠. 닐 암스트롱이 갔고요. 그 전에 물론 이제 사람이 가기 전에 뭘 많이 보냈었어? 동물들 많이 보냈지. 대표적인 친구 누구 있어? 라이카 있죠. 라이카 같은 강아지가 이제 올라갔겠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걔네 심전도나 심박수 이런 걸 체크를 해가지고 사람이 갈 수 있는 환경인가, 사람이 가도 괜찮은가 이런 걸 테스트를 해봤겠지. 뭐 많이 갔어. 개, 고양이, 뭐 앵무새 이런 것도 간 걸로 아는데 아무튼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다르면 1969년에 아폴로 11호 발사, 달 착륙.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아래 뭐 1989년 보이저 2호 해왕성 통과 이런 것도 있거든. 허블 우주망원경 통합 관측, 탐사로 큐리오시티 환원 착륙, 뉴호라이즌 소 명왕성 근접 통과, 파크선 사선 태양 대기권 진입.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중요한 게 스타트레크는 얘네가 중요하고 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얘네가 제일 중요하고 연대표 정도만 대충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저 1호가 해왕성을 통과했는데 해왕성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얘가 뭘 보냈냐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타임라인 정도로만 제시가 되니까 이거 정도만 외워주면 돼요. 그리고 우주 탐사에 대한 또 의의가 있겠지. 그리고 우주 탐사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있겠지. 의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일단은 우주를 알게 됐으니까 지구를 좀 더 어떻게 알게 돼? 자세히 알게 됐지. 지구를 자세히 알게 돼. 그리고 이해와 호기심 충족. 저기 저 별에는 어떤 화산에 뭐가 있을까 해서 직접 보내니까 혹시 화산은 아무것도 없군 라고 하는 호기심을 얻었죠. 이해와 호기심을 얻었고요. 지구 이제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게 뭐냐면은 그거 여기서 기술의 발달로 인간 생활, 윤택화? 이제 우주에 가기 위한 기술들을 많이 발견했을 거 아니야, 발전했을 거 아니야. 그 발전을 이제 일상생활로 그냥 우주 탐사를 위한 기술로 남겨주지 않고 일상생활을 접목했더니 이런 게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아래 있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건 이거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우주 기술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잖아. 어차피 이런 거 해봤자 지구 자세 이게 호기심.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우주에 궁금한 얼마나 궁금하다고. 이제 일반인들은 이거 가지고 이 기술 발달해서 어떻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일반인 생활에 녹여내는가가 더 중요하겠지. 그 아래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6개 정도는 외워줘야 돼. 왜냐면은 이거는 문제 제시를 해주고 이제 아닌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여기 6개 중에서 한 두세 개 빼버리고 나머지 아닌 걸 넣어버리고 그러거든. 얘네는 조금 외워줘야 돼요. 에어 쿠션 운동화, 진공 청소기, GPS 좀 따로 빼고 그냥 GPS, 치아 교정기, 안경테, 정수기.
자, 치아 교정기나 안경테 같은 거는 쌤이 설명해 줄게 쉬운데 얘네는 무거워야 돼, 가벼워야 돼? 가벼워. 가벼워야 돼. 튼튼해야 돼, 약해야 돼? 튼튼. 가볍고 튼튼한 물체를 우리가 어디다 써? 우주선 쓰겠지. 우주 정거장, 인공위성 등에 써야겠지. 거기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일단 우리가 쏘아서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은 튼튼해야 돼, 아니 가벼워야 돼, 무거워야 돼? 가벼워. 가벼워야 그 무게를 이겨내고 추진력으로 위로 올릴 수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가볍다고 종이 쓰면 돼, 안 돼? 하면 안 되겠지. 그 우주 공간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함이 있어야겠지. 그럼 가볍고 튼튼함의 끝판왕인 애들을 우주선에 넣었겠지. 그치? 그걸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도 가볍고 튼튼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찾아낸 게 치아 교정기 안경테겠죠. 이렇게 외우면 조금 쉽다. 그치? 그리고 GPS 정신이 없네. GPS 얘네는 진짜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내비게이션에서 인공위성으로 신호를 보내잖아. 그러면 인공위성이 우리가 있는 위치한 거기서 어떤 위치까지 가겠어. 그럼 거기서 거기까지 최단 경로를 제시를 해줘. 길이 예를 들어서 그냥 바둑판형 길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은 모든 경로를 다 추적을 해주거든.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랑 이렇게 갔을 때랑 이렇게 갔을 때랑 이렇게 갔을 때랑 이렇게 갔을 때 모든 경로를 다 추적을 해줘. 반대쪽에서도 추적을 해줘. 이렇게 갔을 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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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적을 해줬다가 자 시간당 똑같은 거리를 가. 이게 늘어나는 속도랑 이게 늘어나는 속도, 이게 늘어나는 속도,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다 동일하다고 쳐. 자 그러면 언젠가 가다가 이렇게 해서 만날 거 아니야 한 지점에서. 그럼 나머지 경로를 싹 다 지우고 그래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다라고 결론을 내요. 이게 제일 빠르냐 이게 제일 빠르냐 모르겠다. 그러면 나머지 경로를 지우고 이것만 도출을 해줘. 근데 그게 얼마나 걸려? 우리가 내비 길 찾기 누르고 1초도 안 돼서 이 시뮬레이션은 얘 혼자 빡을 보고 여기가 제일 빠르다 이렇게 경로를 주는 거야. 이거는 GPS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 내 위치와 목적지가 있지? 그 사이를 누가 연결해주는 거야? 인공위성이 연결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GPS라는 것 자체는 조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얘네가 안 나오도 얘는 꼭 나오기도 해. 그래서 GPS는 무조건 이어줘야 되고 나머지도 알고 있잖아. 이런 애들이 쓰였다 하는 거를. 이것도 한 문제는 그냥 진짜 단골로 나오죠.